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명제와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특히 제 경험상 이 조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선생님이 설명할 때 집중해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명제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자, 다음 중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골라보라는 거죠. 자,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이다. 맞는 말이죠. 이거 참입니다. 참, 그죠? 부산광역시는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아니죠. 네, 거짓말이죠. 자, X는 10의 양의 약수이다. 이것은 X에 따라 달라요. X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X가 2라고 하면 2는 10의 양의 약수니까 이거는 참이 되죠. 하지만 X가 3이라고 하면은 3은 10의 양의 약수가 아니니까 그건 거짓이죠. 따라서 이 문장 자체만 놓고 보면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없으나 X값이 정해지면 이것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에서 참과 거짓을 판별하라고 하면 1번과 2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에서처럼 이와 같이 그 내용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 그 문장이나 식을 바로 우리가 명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거. 자, 이렇게 했을 때 명제인 것을 모두 찾고 만약에 그 명제가 그것이 명제라면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별해 보자는 것이죠. 자, 순환소수는 무리수이다. 자, 이것은 명제가 맞아요. 명제가 맞긴 맞는데 어떤 명제입니까? 거짓인 명제입니다. 순환소수는 유리수죠. 0.001은 0에 가까운 수이다. 자, 이 가깝다는 말이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명제라고 볼 수가 없죠. 자,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X값이 무엇인지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기 때문에 명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2 더하기 루트 3은 실수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참인 명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 이제 조건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아까 개념 열기 3에서 여러분들 아까 뭐라 했냐면 선생님이 X는 10의 양의 약수이다 라는 이 문장은 그 자체로는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없지만 X가 2가 되면은 참인 명제가 되고 X가 3이면 거짓인 명제가 돼요. 지금 당장은 이 문장 자체로는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지만 X값이 정해지면 참인지 거짓인지가 명확해진다 그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의 참 거짓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판별될 때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바로 이 문장은 조건이라고 얘기해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조건. 지금 당장은 참과 거짓이 뭔지 모르지만 이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판별될 수 있는 그런 문장 또는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조건인 거죠. 만약에 x에 100이 들어가면 이것은 거짓이지만 x에 만약에 0이 들어가면 이것은 참이 되죠. x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구별될 수 있으니까 저런 게 바로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집합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그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아놨다는 소리예요. 이 문장 자체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모아놨으니까 1, 2, 5, 10을 집합으로 묶어놓은 것이 바로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기를 좀 봐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명제나 조건 같은 것은 이렇게 소문자 PQR을 쓰고요. 소문자 각각 PQR에 대한 그 녀석의 진리집합을 각각의 문자를 그대로 딴 대문자로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리고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에 진리집합 U는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자,
전체 집합 U가 전체 집합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조건의 진리 집합들을 다룰 수가 있게 돼요. 자, 일단 전체 집합 U가 X는 그쵸. 지금 제가 봐봐요. 지금 이건 U는 이렇게 정해져 있죠. 이 문제에서 지금 U를 정해놨지만 아까 문장이 뭐다? 아까 여기 선생님 교과서에서 여기 문장이 특별한 말이 없는 경우에 이 전체 집합은 실제 전체의 집합으로 생각한다 그랬어. 얘는 특별한 말이 있지? 그때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얘를 전체로 생각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x는 10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했어요. 조건 p가 뭡니까? x는 3의 배수예요. 3의 배수. 자, 얘는 지금 조건이 맞죠? x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판별이 됩니다. 이거 조건이에요. 이 조건을 참인 명제로 만드는 원소들만 다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조건 P의 진리집합, 대문자 P라는 것이죠. 따라서 X가 3의 배수가 되게 하는 거 다 모아놓으면 뭡니까? 무진장 많이 있지만 1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3, 6, 9 그렇죠. 요것만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인 겁니다. 자, 선생님 진리집합 지금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자, 요번에는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조건 P의 부정이라고 하는 건데 명제 또는 조건 P의 부정. 자,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닌 거, P가 아니다를 P의 부정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쓰는데 이 물결 표시를 읽을 때는 not이라고 읽어요. not P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P가 아닌 거, 부정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제 또는 조건 P에 대해서 not P의 부정은 P가 돼요. 그러니까 부정을 부정한다는 소리지. P가 봐봐. P가 아닌 게 아니야. P가 아닌 게 아니야는 결국 뭐야? 그냥 P라는 소리지. 그쵸? 그래서 부정의 부정은 자기 자신이다.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체크해 봐야 될 것은 명제 P가 참이면 not P는 거짓이 되고요. 반대로 명제 P가 거짓이면 not P는 참이 됩니다. 부정한 결과는 원래 명제의 참과 거짓의 반대가 된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명제 P가 있어요. 3이 2보다 크다. 3이 2보다 크다의 부정은 이거를 부정하는 거니까 3이 2보다 크지 않다잖아. 3이 2보다 크지 않다니까 3이 부정어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여기였다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2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이 바로 이 명제 P의 부정인 것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참이잖아요. 이게 참이었으니까 이 명제 P의 부정, not P는 뭐가 됩니까? 보나마나 거짓이죠. 실제로 거짓이 맞죠? 예, 그래서 명제가 참이면 그 부정은 거짓이고 명제가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그것의 부정은 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볼 건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보세요. 조건 P의 부정, not P의 진리집합은 무엇이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선생님 설명하는 거 잘 들어보세요.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조건 P의 진리집합을 P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 보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건을 참인 명제로 만드는 원소들만 다 모아놓은 거죠. 그게 라지 P라는 진리집합입니다. 그러면 U의 원소 중에서 not P를 참이되게 하는 원소는 P의 원소는 아니에요. 그쵸? 조건 P의 부정, not P를 참이되게 하는 것은 이 라지 P는 조건 P를 참이되게 하는 녀석들만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not P를 참이되게 하는 원소는 P의 원소는 아닙니다. P의 원소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P의 원소가 아니다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바로 P의 여집합인 것이죠. 따라서 not P를 참이되게 하는 원소를 다 모아놓은 집합은 결국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의 여집합인 P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조건 P를 참이되게 하는 녀석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라지 P라고 하면은 이 녀석의 부정, not P를 참이되게 하는 녀석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은 바로 이 녀석의 여집합인 P의 여집합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이해하면 정확하게 이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not P가 참이되게 하는 원소는 P는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P는 뭐니까 얘를 참이되게 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거니까 얘를 참이되게 하는 게 얘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아니면 뭐야? P가 아니면 P의 여집합인 거지. P가 아니면 P의 여집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 집합을 따졌을 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전체 집합 U가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이렇게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지금 딱 제안을 해놨네요.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고 그것의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not 요것만 해볼까요? not q는 뭐가 될까요? 이것을 부정하는 거니까 절대값 x가 1보다 이거의 반대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의 진리 집합은 뭐가 되는 거겠어요? 그렇죠. 얘가 참이되게 하는 x들을 다 모아놓는 거니까 x 바 x는 얘가 참이되게 하는 거니까 절대값일 때는 사이사이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x 1. 자, 요 집합이 바로 이 not q의 진리 집합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녀석의 진리 집합을 라지 q라고 하면 얘 집합은 x 바 x는 이게 큰 작작으로 풀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녀석의 여집합으로서 구할 수도 있어요. not q 자체를 구해서 진리집합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 조건 q의 진리집합을 구한 후에 그 녀석의 여집합으로서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